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최후 통첩 시한,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늘 오전 9시였는데요. 이를 약 1시간 앞두고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2주간 양측 모두 공격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의 2주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SNS에 글을 올려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야신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논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이 이란에 가해질 파괴적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휴전하는 이유가 미국이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와 중동의 평화에 관한 확정적 합의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으로부터 10개항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협상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주요 쟁점의 거의 모든 사항이 미국과 이란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도 이번 2주 기간이 최종 합의를 완성하고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또 중동 국가 등을 대표해서 이 장기적인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진 것은 영광이라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마감 시한을 불과 5시간 정도 앞두고 SNS를 통해서 협상 기간 연장과 휴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란 정부가 2주간 휴전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을 불과 1시간 반 정도 앞두고 극적인 휴전이 이루어지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공격을 중단하고 또 본격적인 종전 논의에 들어갈지,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즉각 나설지 등 구체적인 소식은 아직 전해지고 있지 않는데요. 전해지는 대로 자세한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전격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2주간 양측이 모두 공격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의 2주 휴전안에 결국 동의한다, 이런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조금 전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와 야신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의 논의에 따라 이란에 대한 2주간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이 이란에 가해질 파괴적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게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쌍방간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휴전의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미 모든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장기적인 평화, 중동의 평화에 관해서 확정적인 합의에도 매우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으로부터 10개항의 제안을 받았는데 이것을 기반으로서 협상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주요 쟁점의 거의 모든 사항이 미국과 이란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면서도 이번 2주 기간은 최종 합의를 완성하고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하르그 섬과 교량 여러 곳을 폭격하고 발전소 교량을 예고하자 이란은 발전소와 교량 주변을 시민들이 둘러싸는 인간 방패로 맞서며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미군이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5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 공습인데 이번에도 석유시설은
공격 목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이란에 대한 총공격 시한을 앞두고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And he said very clearly, we're not going to strike energy and infrastructure targets until the Iranians either make a proposal that we can get behind or don't make a proposal, but he's given them until Tuesday at 8 o'clock. So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열병합 발전소 주변을 국기를 든 여성들이 둘러쌌습니다. 북부와 서부의 주요 화력 발전소도 시민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이란 관영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몸으로 막는 인간 방패가 되겠다고 나온 시민들입니다.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 국민 1,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고 자신도 희생할 거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من از همه جوانان، ورزشکاران، هنرمندان، بچه‌های دانشجو و دانشگاهی و اساتیدمون دعوت میکنم فردا سه‌شنبه ساعت 2 ظهر دور نیروگاه‌هایی که داشته و سرمایه ملی ما هستند. 이란 주요 도시의 교량과 철도 등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일부 도시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반격의 범위를 중동 밖으로 넓히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공격을 예고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앞에 이란 시민들이 모여 인간 방패를 만든 데 대해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NBC 방송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런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SNS에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배경에 대해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 파괴는 전쟁 범죄라는 비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은 자유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수하려 하고 폭격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이란을 향한 완전한 파괴의 공격이 어떻게 전쟁 범죄가 아니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학살한 이란 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말을 돌립니다. Because they killed 45,000 people in the last month, more than that. It could be as much as 60. They killed protesters. They're animals. And we have to stop them and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Very simple.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범죄 논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으로 일축했습니다. No, not at all. No. I hope I don't have to do it. 그러면서 전쟁 범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란을 향한 폭격이 자유를 가져올 거라며 그래서 이란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They would be willing to suffer that in order to have freedom. The Iranians have, and we've had numerous intercepts. Please keep bombing. Bombs that are dropping near their homes. Please keep bombing. Do it. 유엔은 이미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돼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도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거침이 없습니다. CNN은 10년 넘게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위협을 가장 큰 규모의 무대에서 실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미국 대통령이 전쟁 범죄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상임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해 헤그세스는 트럼프 내각 구성원 중 인기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며 이란 전쟁 비용이 커질수록 그의 대중적 이미지에는 부담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사임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펜 본디 법무장관과 비교하며 민주당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은 헤그세스 장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헤그세스를 끌어내리려는 실질적인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이란계 미국인 야사민 안사리 하원 의원은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미군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탄핵과 파면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하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극도로 병든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다가 돌아선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하원 의원도 미 본토가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문명 전체를 말살할 수는 없다고 성토했고 급기야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로 채워진 내각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가능성은 작아 보이죠. 또 헤그세스 장관 탄핵을 위해 필요한 3분의 2, 상원의원 3분의 2 찬성표를 확보하기에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정계를 떠나는 난파선 탈출 현상이 확산한다는 건데 당장 제동을 걸긴 어렵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점차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을 선언했는데요. 백악관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일시 휴전에 동의했다라고 CNN 보도를 인용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협상 유예 시간인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를 1시간 정도 앞두고 양측이 2주간 휴전을 한다, 공격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백악관에서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들어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오전 9시를 앞두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했는데 휴전에 합의했다, 2주간 휴전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진짜 불행 중 다행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말은 지금 매를 버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명 전체를 없앤다 그러면은 지금 그 나라를 없앤다는 거거든요. 이란의 9천만 전체를. 그러니까 화법 전체가 다 틀려요. 그리고 아마 임기 끝나면 한 말 다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뭐냐면 실제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확전하겠다는 것보다는 확전의 압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이게 너무나 위험했죠. 왜냐하면 전쟁 범죄의 위험성, 말씀드렸지만 이란 자체의 반미 여론의 확산 가능성, 이란의 보복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어렵고 해서는 안 될 압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도 속으로는 좋아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조건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하고도 안전한 개방을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나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개방할 거야, 이러면 통제 카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휴전에 동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건 좀 문제로 남네요. 네, 어쨌든 천만 다행인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란 측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발표할까요? 이란은 일단은 뭐 긍정적이라는 말까지는 했지만 예.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얘기했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종전, 다시 공격하지 않는다는 확신 없이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그 10개항 제시한 거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 휴전은 거부한다. 그러니까 종전의 약속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건데 미국이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전체 개방인데 이란은 호르무즈 개방하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종전.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주간의 싸움이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이 2주간은 이란이 원치 않더라도 미국이 일단 2주를 연기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일방적으로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연기하려면 부끄러우니까 파키스탄의 아주 강권으로 파키스탄이 읍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그 정보통을 가용해서 이란 측과 협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거는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형국인 것 같아요. 지금 이란 쪽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 보면은요. 근데 이란에서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조금 전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도 2주간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관리 3명을 인용해 파키스탄의 긴박한 외교 노력과 핵심 우방인 중국의 막판 개입으로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휴전안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라고도 전했는데요. 신문은 이란의 주요 인프라 피해로 인하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휴전 수용의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 SNS를 통해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수용한다,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2주간 유보하고 전격적인 쌍방 휴전에 돌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유보 조치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휴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폭격 중단의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충족하고 초과 달성했으며 이란은 물론 중동 전체의 장기적인 평화를 위한 최종 협정 타결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도 2주간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전해졌죠. 이번 휴전안은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노력 그리고 핵심 우방국인 중국의 개입으로 이란이 휴전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주요 인프라 피해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작용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도 수용했다고 하고 이란과 미국의 쌍방 간에 어떻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조금 전 들으셨습니다만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주요 인프라 피해로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어쩔 수 없이 휴전을 수용했다. 이란 측에서는 이런 입장인 것 같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네. 더 당한다고 해서 상복한다? 그럴 일환이 아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거죠.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오지만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다. 예. 그럼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을 빼려고 지금 명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도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내부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전쟁을 지속할 여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려는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뿐이고 이란은 드러내지 않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이 오니까 이란으로서는 못 이기는 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지금 그 속 의중을 이제 드러냈는데 목표 달성됐으면 끝내는 거죠, 이제. 끝내는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합의안을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합의안이 나와도 그럼 전쟁 왜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합의안이. 왜냐, 이란이 지금 이번 전쟁을 원했던 정권 교체, 그다음에 이란의 모든 능력이 제거, 이거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려는 건 확실하다. 이란도 알고 있다. 예. 그러나 이란도 버티는 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양측이 울고 싶은데 파키스탄이 뺨을 때려주니까 못 이기는 채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 네, 박현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란이 2주간의 휴전을 수용한 진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중국. 중국이요? 네, 중국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중국 쪽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계속 얻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 이게 동의를 한 거는 사실은 조 의원님 말씀대로 잃을 건 다 잃었어요. 뭐 뉴욕 타임즈가 얘기한 대로 뭐 기반 시설이 망가지면 더 나라가 망가질 것 같아서 지금 거기 신경 쓸 것까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란도 때릴 거니까 주변 국가들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무서운 게 아니고 다만 그 휴전을 한다고 그랬었을 때 종전을 얘기를 했잖아요. 종전을 할 수 있는 그 중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한테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는 거죠. 이란이 얘기했던 거 그동안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종전에 관계된 걸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별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시적 휴전이라 종전한다고 해서 미국이 약속 안 지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란은 고집스럽게 예. 종전이라는 걸 꼭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추가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네. 약속을 받고 싶은데 그 역할을 좀 중국. 중국이 해주길 네. 바랐고 네. 중국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란이 일시적 휴전을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일시적 휴전을 받을 리가 없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그 부분에서 동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흥미로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주간이라는 시간이 좀 애매하기도 한데요. 이 2주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기간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일단 휴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2주가 될 수도 있고 3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휴전을 했고 지금 종전에 합의하는 건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 안에 종전에 합의한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45일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물리적 시간이 45일이었는데 2주간으로 왜냐? 그건 너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쉬고 보자라는 시간이 2주였던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 2주 안에도 양측이 최종적인 종전 아니라 하면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예. 결혼으로 치면 남남이 돼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이제 휴전은 이제 별거 기간인 거고 그 별거 기간 2주 기간 중에 이제 뭐 재산부터 뭐 양육권 다 해야 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이혼 소송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다. 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2주간 휴전 합의 안에 양측의 의도 둘 다 힘들다. 일단은 쉬어보자. 그러나 이제 이란은 완전한 종전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해석을 하는 거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는 이제 첫 발판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리지리 갈 거냐 아니면 종전안을 도출하느냐. 그러나 2주는 짧은 시간이다. 더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으로 어쨌건 2주 동안 여러 가지 논의와 협상과 또 논쟁,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조금 전 들어온 또 속보가 있습니다. 이란이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과 다가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0일이라고 하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이 마주 앉아서 협상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을 마주 앉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마주 앉아서 할지 아니면 예. 파키스탄이 중간에서 중매 쟁의를 할지 그거 모르죠. 아마도 마주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주 앉아서 해야지 좀 얘기가 되는데 그동안 이란이 미국과 마주 앉아서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얘기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결론을 내린 다음에 꼭 발표할 때 보면은 미국이 딴소리를 하더라. 그래서 항상 중재자를 놓거든요. 이번엔 아마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2주 동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로 예상하고 계세요? 종전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겠죠. 이란은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미국은 우라늄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호르무즈는 호르무즈지만 사실 우라늄이 크거든요. 아마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이 좀 절망감을 느꼈던 게 그 미군 조종사 있잖아요. 예. 미군 조종사 그 문제가 사실은 에스파한에 있는 우라늄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더 이상 어렵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탈취했으면 그걸로 종전선을 하고 나와봐도 되는데 예.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하나 남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저의 생각은 미국이 손을 떼면은 호르무즈는 풀려요. 그러니까 미국이 끼고 있는 한 호르무즈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는 오히려 미국 종전을 하면 쉽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여러모로 호르무즈 얘기를 먼저를 하겠지만 이란은 이번에서 농축 얘기나 이런 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이거는 일단은 종전 얘기만 하려고 그럴 거고 미국은 종전 얘기를 하면서 호르무즈와 농축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서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를 했다. 휴전안에 동의를 했다라고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휴전안에 동의를 했다, 수용을 했다라는 내용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란이 미국과 다가오는 10일 이슬라마드바드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시나리오를 본다면 협상을 진행하다가 다시 서로 공격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종전으로 가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이렇게 2주 쉬었다가 다시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박 교수님이 미국이 뭐 절망을 느꼈다라는 거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게 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지금 개방 여부가 있지만 이란이 뭐 개방을 해도 이건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통과시켜주는 건 아마 이런 모양새를 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란이 의도치 않게 얻어맞으면서도 받은 선물이 뭐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있구나. 열든 말든 예. 언제든 통제할 수 있구나. 이 카드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측 간 이견이 있지만 결국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합의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발을 빼야 되고 모든 면에서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이란의 완전한 항복 이건 아닐 거다. 오히려 이란이 버티는 안들이 꽤 많이 수용된 안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고 예. 전쟁을 왜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그림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발을 빼야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협상의 주도권을 좀 이란이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이미 이란이 가져갔죠. 예. 왜냐하면 48시간 이후에 발전소 때리겠다. 그 안 자체가 무리했고 5일 연기했죠. 10일 연기했죠. 하루 연기했죠. 다시 2주 연기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란은 연기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다고 칼자를 쥐고 전쟁을 이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안 그려지고 지리해지니까 이란이 칼자를 쥔 것처럼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시나리오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세요? 지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이란과 협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란이 정말 협상을 힘들게 하거든요. 네, 전쟁도 참 끈질기게. 네, 끈질기게 하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사실 이란은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겼다라는 것은 뭐 미국의 타격을 뭐 군사적으로 줬다는 게 아니라 그 큰 나라가 그러니까 헤비급 체급이 한 두세 체급이나 높은 선수가 그 작은 선수를 그렇게 두들겨 팼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결국엔 15라운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긴 겁니까? 그건 이란이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더 맞을 각오도 있고 버틸 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이 협상에서도 이란이 우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란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어느 정도 미국도 이란과 다시 전쟁하기에는 버겁다는 거죠. 예, 다만 변수하나는 이스라엘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에 모든 1차 및 2차 제재의 해제,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액 보상 지급, 그리고 동결된 모든 이란 자산의 해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란이 그 미국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건넸는데 이 제안에는 모든 1차 및 2차 제재의 해제와 이란에 대한 전액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동결된 모든 이란 자산을 해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 내용,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호르무즈에만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배상은 동결 자산 해제와 1, 2차 제재 해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할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 반발을 할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거고요. 예. 만약 그걸 안 해주면 이란은 계속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하는 배에다가 뭔가를 계속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하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려면 우리는 그거 안 할 테니까 동결 자산 해제해라. 이게 이란의 아마 정당한 주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미국이 만약 받아들인다면 미국도 뭔가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가 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군사적 목표가 달성이 됐다는 데 속마음을 들켰잖아요. 지금 이란도 속마음을 들킨 거예요. 전액 보상하라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죠.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하죠. 제재 해제해라. 그러니까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고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만 풀어줘도 이란은 충분히 보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의도를 들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뭐 이란이 뭐 통행료 받는다. 이거는 뭐 국제사회와 척을 지는 거니까 용납도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보상 배상은 바로 그거다. 지금 해외 자산 풀어주고 제재 해제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 이란은 아주 이번에 확실히 자기들의 능력을 얻어맞으면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헤비급 선수 얘기했지만 저도 동의해요. 헤비급 선수하고 라이트급 선수가 싸우는데 지잖아요. 근데 라이트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의 상처를 지금 잡고 있어요. 얻어맞으면서도 이 상처만 잡아당기면 헤비급 선수 비명을 지르거든요.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합의 지리하지만 합의는 가능할 거다. 그러나 이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요구는 관철시킬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초기의 목표는 달성이 안 될 거고 전쟁을 왜 했지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조한범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보인 그런 협상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비즈니스맨 방식이에요. 옛날에 시장 가서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얼마에 그럼 5만 원 그러거든요. 사실 10,000원짜리인데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국제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거든요. 의미와 가치, 감정의 얘기거든요. 이건 이윤이고 지금 이란도 지금 그런 방식이거든요.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압박할 거야? 그런데 이란 자체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광인형 협상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면 저쪽은 신정체제거든요. 이게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식이 안 통하는 우리가 착각했던 트럼프 매직이 이제 통하지 않는 직접적인 상황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압박했던 뭐 문명을 없애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발전소 교량 파괴한다. 그다음에 지난번 파괴했던 교량을 보면 군용이라고 그랬는데 타워 크레인이 있어요. 건설 중인 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군인 쓴 적이 없는 거죠. 아무도 쓴 적이 없어요. 100여 명이 사상당해. 다 민간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동안 해왔던 착시, 자기 마음대로 했던 착시 이제 깨지고 있잖아요. 관세 위헌이에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기적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방식이 안 통하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의 비즈니스맨 방식의 국정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게 이번 협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란에서는 2주간 휴전 제한을 수용했다라고 이제 조금 전 뉴욕타임스가 밝히면서 이번 휴전안을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영국 일간 매체에 따르면 모즈타바가 지금 위중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고 국정 운영 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즈타바가 유고 상태든 아니든 간에 네. 지금 우리가 어차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 정부는 그렇게밖에 보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 현재 우리 뭐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께서 아프셔서 뭐 누가 대리인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되겠죠. 모즈타바가 등장하던가 아니면 정말 모즈타바의 유고 상황이 돼서 다시 안에서 내부가 문제가 되던가 예. 오히려 이제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 더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예, 지금 전시니까 조용하고 있었는데 예. 만약에 진짜 유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라는 반발이 나올 거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이게 국제사회에서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이란 측의 인물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 언론 타임스 보도대로 그게 맞다면 예. 측근들이겠죠. 예, 측근 성직자들과 그다음에 혁명수비대. 예. 예, 혁명수비대는 성직자하고 같이 가거든요. 혁명수비대는 현재로서는 체제를 바꾸기 전에는 성직자 체제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같이 움직이는 그룹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한다고 봐야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호르무즈 즉각 개방이 조건이다라고 휴전안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란이 2주간 호르무즈는 개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개방을 해도 네. 아마 완전 개방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개방한다 이런 형식을 띌 거예요. 형식은 그렇게 띄고 사실상 완전한 개방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생명줄이지 미국이 지금 박 교수님 말씀 손만 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원래 다니던 데잖아요. 그리고 이란 말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법이 용납 안 하고 유엔이 용납 안 할 거고 유엔 안보리도 용납을 안 할 거예요. 돈 받는 거는. 그리고 돈을 받는다 그러면 전 세계의 선박들과 싸움을 하는 거고 그럼 정말로 전 세계가 함대를 구성해서 가서 막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란이 미국을 괴롭히는 미국의 상처니까 붙잡고 있는 거지 저걸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언제든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란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이제 건드리면 호르무즈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제는 미국만 손만 떼면 원래 돌아간다. 시간이 걸리지만.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아까 모조사바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이란 안에 뭐 페제시키안 온건파가 있고 강건파가 있고 페제시키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에 발전소 다리 지키는 1,400만 이란이 있다. 더 강경한 발언이거든요. 이게 균열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 강경 세력이 권력과 실권을 가지고 있으면 온건파라 하더라도 이 의견에 반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제거당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모조사바가 살았든 죽었든 전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만일에 죽은 사람을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이 엑스퍼트 어셈블리에서 뽑고 그럼 나중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상태가 어떻든 간에 모스크바 유고는 확인 안 됐고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제가 보기엔. 예. 그러나 어느 경우든 이란은 통합된 체제에서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는 거죠. 강경파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아라가치 외무장관이나 페제시키안이나 이런 협상파들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이게 뭐 이견이 있고 권력 투쟁이 있고 뭐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앞서 위원님께서는 다시 격전 상황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라고 쉽지 말씀해 않죠. 주셨어요. 박현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동력을 잃긴 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은 공격을 계속하고 싶어 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스라엘이 공격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휴전 다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세세하게 세부 사항을 하지 않고 휴전하는 걸 가장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스라엘도 지금 휴전에 동의한 거는 이스라엘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하이파라든지 텔아비브에 상당히 피해가 크고 지금 막을 수 있는 무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협공이 대단히 강력하게 헤즈볼라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숨을 돌리되 그 대신 이제 내부 상황을 보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영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이건 안 된다. 왜 이렇게 하시냐 뭐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퉁 치면서 끄게 합의를 하면서 가고 싶은데 이스라엘은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어긋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또 단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못 막는 상태에서 공격하는 거 그게 최악이죠. 앞서 위원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방식, 국정 운영 방식이 마치 사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최후 통첩 시한을 앞두고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방식이 이란을 좀 협상에 나오게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란은 이미 맞을 만큼 맞았고 예. 이란 주민들이 국민들이 아무리 희생을 당해도 버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던 건 아닌 거고 말씀드렸지만 이란도 지금 내부는 피멍이 들어 있거든요. 버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협상안을 만들어주니까 나온 거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니까 항복을 한 거다. 지금 다리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자기가 술을 들 땐 이게 외통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는 생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쪽도 안이 있거든요. 때리면 발전소 때리고 다리 때리면 끝나나요? 이란이 또 때릴 거고 주변국들을. 지금 부쉐르 원전 아마 이스라엘 소행이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4번이나 때렸거든요. 이란이 부쉐르 원전을 맞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지어준 4개 바라키 원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도 좀 쉽진 않다. 네타냐후는 끝없이 전쟁을 하고 싶겠지만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고 있고요. 첫 번째 지난해 12일 전쟁에 의해서 이번 전쟁이 너무 빨라요. 지난해에도 정밀 무기를 상당히 소진했거든요. 예. 이번에도 소진했거든요. 이번에 F-15 떨어진 것도 정밀 무기를 소진하니까 자연학화 폭탄 같은 걸 투하하려면 저공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과거 같으면 미국이 긴급하게 이스라엘에 무기를 보충해 줬을 텐데 지금 미국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후티까지 준동을 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미국의 무기 공급 지원 없는 미국의 전쟁 지원 없는 이스라엘의 단독 행동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는 상황이 네타냐후가 아무리 말을 하든 그동안의 자웅동체 관계가 가기 어려운 일단 내 코가 석자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빅피처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는 그림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은 압박이 될 거다 이번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2주 휴전 소식에 유가가 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2주간 휴전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전장 대비 12.49% 급락한 배럴당 98.8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장중 기준으로 10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후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또 같은 시간 다우존스 선물과 S&P 500 선물, 나스닥 100 선물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도 모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2주간 일단 휴전을 한다고 했고 오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이 같은 협상과 휴전 상황에서 최대 변수, 쟁점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뭐 지리한 협상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문제 양측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이란이 핵 농축을 이란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미국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란은 아주 낮은 퍼센트, 최소한 뭐 1%, 2% 상징적인 거라도 이란 땅에서 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거 외에 더 큰 싸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40kg으로 돼 있는 60%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 그거는 이제 이란은 계속적으로 니네들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못 쓰는 낮은 퍼센트로 희석할게. 희석하면 그거 다시 못 쓰거든. 이걸 한다는 거고 이란은 미국은 아니야. 우리한테 넘겨. 넘기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싸움, 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질문은 두 분께 모두 좀 드리고 싶은데 한 달하고 한 열흘간의 이란 전쟁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각각 득실을 좀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득은 제가 보기엔 많지 않아 보인다. 양쪽 다 상처받은 전쟁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미국이 하메네이라는 지도부를 제거하는 선을 넘으니까 이란도 선을 넘은 거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주변국 타격이라는. 그러니까 이 두 카드가 충돌했다. 이란도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지만 미국도 지금 본인들의 사실상 이기지 못한 전쟁이라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이번 전쟁은 양쪽 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고요. 이란이 이제 의도치 않았던 성과라면은 성과는 아니죠. 우리한테 상처니까. 언제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언제든 주변국을 인질로 할 수 있는 카드를 그동안 안 썼던 카드를 썼고 이게 통했다는 걸 이란은 상당한 성과로 자평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란 역시 괴멸적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이제 시간이 걸린다. 특히 경제적으로 볼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교수님? 저는 미국이 이런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뭐 전쟁의 결과를 다 떠나서요. 미국이 동맹국의 신뢰를 잃었다. 아랍 동맹국의 신뢰도 잃었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가 정말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올 2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 총리가 한 말,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강대국의 먹이가 된다. 이 말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상대가 미국이라는 게 예.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네, 일단 지금 휴전 선언이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또 증시는 급격하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내의 트럼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후의 과정도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결국 이 전쟁을 왜 했냐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국이 얻은 건 없다. 이란도 얻은 건 없지만 결국 힘으로 이란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좌절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한 거다. 네타냐후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서로 2주간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휴전이 선언됐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도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지만 타결이 될 때까지 에너지 공급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존 5부제에서 2부제로 전환됐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여정 기자는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수영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은 어디죠? 네, 저는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공공기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지금 한창 출근 시간대인데 2부제가 시행되는 공공기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정부 서울청사 주차장 입구에는 이렇게 차량 2부제 시행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공공기관의 공용, 임직원 차량에는 2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로 높아지면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10,000여 곳에 시행되던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강화됐습니다. 고유가로 전국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2부제는 날짜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돼 홀짝제로도 불리는데요. 홀수일에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차량이 반대로 오늘같이 짝수인 날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석유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과 장애인, 임산부 등이 동승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2부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열악하거나 장거리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같이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면 공공기관장이 예외를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2부제를 3번 이상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은 공영주차장 차량 운행에 준해 2부제가 아닌 5부제가 적용됩니다. 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요? 네, 국내 주요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 절감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은 자발적으로 시행하던 차량 10부제를 오늘부터 5부제로 한 단계 더 강화했고요. LG 역시 계열사 국내 사업장에 차량 5부제를 도입했습니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말부터 전 사업장에 5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차량 운행뿐 아니라 점심시간 소등과 계단 이용 등으로 사업장에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도 선제적으로 차량 2부제를 자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영주차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수영 기자가 나가 있는 주차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900여 대 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이곳을 포함한 공영주차장도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됐는데요. 곳곳에는 5부제를 시행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고 직원들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뒷번호가 3번이나 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엔 1번과 6번, 화요일은 2번과 7번, 목요일은 4번과 9번, 금요일은 5번과 0번으로 끝나는 차량들이 대상입니다. 서울에서만 공영주차장 75곳에서 실시되는데 전통시장과 가깝거나 주택가에 있는 33곳은 예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희 취재진이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 주차를 하려다가 발길을 돌리는 차량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한 승용차 운전자는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출입이 제한된다는 걸 알고 주차 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차를 돌렸습니다.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지도 어플 등에서는 어떤 주차장이 차량 5부제 시행 대상인지 실시간으로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돌파한 가운데 시민들의 일상에서도 중동 사태의 여파가 직접 와닿는 상황입니다. 오늘 운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차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잘 확인하셔야 할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효정, 송수영 기자 연결해서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 강화 조치가 시행된 첫날 현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2주 휴전 소식에 유가 급락 소식이 또 들리고 있지만 아직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죠.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기름 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어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 어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어선의 위협도 여전해 조업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대청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네, 인천 대청도 대청항입니다. 네, 지금 꽃게철 대목인데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어민들의 걱정이 크다고요? 네, 이달부터 꽃게철을 맞은 대청도입니다. 어제부터 이곳에 들어와 어민들을 만나보니 기름값 급등의 영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달 들어오는 꽃게 물량이 평소에 비해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꽃게 냉동창고 주인부터 기름값을 아끼려고 조류를 따라 운전한다는 선장까지 하나같이 이곳 조업 상황이 이전만 하지 못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만난 어민들은 새벽 4시 반쯤에 출항해 지금은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출항 전부터 기름값 걱정에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바다를 매일 나가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3일 한 번씩이나 4일 한 번씩 나갈 수밖에 없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곳 어민들이 쓰는 면세유는 지난달 기준 드럼당 17만 원에서 18만 원 선이었는데 이달 들어서 27만 원 선까지 껑충 올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선장들은 조업 자체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는 고민들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까지 겹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곳 대청도 인근에서도 여전히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고 빠지기식으로 우리 해역 인근을 넘나들며 단속을 피하면서 납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우리 몫의 물고기를 가져가는 건 물론이고 치어까지 가져가 버리니 이곳 선장들은 속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잡는 게 아니고 싹쓸이를 해간단 말이에요. 나빠지지, 황폐화되고 있는 거지. 네, 해경의 단속이 이뤄지면서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야간이나 악천후를 틈타 조업 활동을 하니 이를 지켜보는 선장들의 마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대청도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에너지 공급난 속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 우리 에너지 기업과 함께 현지를 찾아가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세 나라 모두 산유국인 동시에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원유 수출길을 확보하고 있어 대체 에너지 공급처로 주목받는 곳입니다.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대비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원유도 상당량을 확보했다며 중동 사태가 우리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불안 상태는 이미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수급 우려가 있는 의약품과 요소수, 종량제 봉투 등 핵심 품목의 공급 동향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발이 묶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대가로 우리 선박을 빼내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인도적 지원은 어디까지나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섣부른 협상이나 접촉 역시 이란의 전략에 한국을 소모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다른 나라들과 입장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의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매우 앞서 나간 얘기라며 이번 1차 추경의 심의와 집행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란 전쟁 앞으로 2주간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말이 조금 엇갈리고 있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전황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원래는 오늘 오전 9시까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격적인 휴전 선언이 나왔는데요. 일단 휴전에 이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전 세계 인구들이 오늘 아침 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9시를 주목했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했거든요. 휴전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란 입장에서는 휴전을 요구해 왔던 것을 미국이 수용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러면 이란이 왜 그런 그 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압도적인 미국의 군사적 우위죠. 최근 그 F-15K 무장 통제 장교와 조종사를 그 이란 지역에서 미군들이 작전을 통해서 무사히 복귀시켰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만약 그 미군 조종사들을 이란군이 체포하거나 확보했다라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작전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였던, 심지어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 당시에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말렸다.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작전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만약 그 작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라면 거기에서 어떤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이런 휴전 국면으로는 가지 못했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군의 군사적 우위가 기본적으로 그 휴전 쪽으로 방향을 끌어갔지만 최근 있었던 그 이란 영토에서 미군 조종사들의 안전한 복귀 이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굴욕적인 모습이었고 어쩌면 이란의 어떤 그 항전 의지를 한 단계 꺾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아마 그 부분이 결정적이 됐었고,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바꿨지만 이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측이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을 할지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 문명을 없애버리겠다 또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없애버리겠다라는 발언이 그냥 그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실제도 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란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2주간의 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란 입장을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휴전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가가 가장 발목을 잡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휴전에 대한 그 전제 조건이 호르무즈 개협의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통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결국 세계의 그 유가의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척도가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개방해라. 그것을 개방하게 되면 휴전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어떤 뭐 글로벌 원유 가격 인상, 원유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란 쪽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는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호르무즈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혀 있는 여러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항행하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 휴전의 모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과연 그런 그 유조선들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아직은 조금 좀 미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진짜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런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자유롭게 다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이스라엘도 지금 이 휴전안에 동의했다라고 하고 이란도 동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로 2주 동안 완전히 개방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금 두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에서 또 한 번 대면 협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걸 보면 이 부분도 이란이 좀 동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이란이 주장했다는 10가지의 요구사항에 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군의 통제하에 그러니까 이란군과 이렇게 상호 협력한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아니라 이란군이 어느 정도 완전히 막지는 않겠지만 이란군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했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라는 이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와 지금 이란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휴전을 했지만 휴전이라는 것은 잠시 전쟁을 멈추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 이란군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통제를 가하거나 선박을 선별적으로 통행시킨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이 휴전을 그냥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변화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도 지금 이제 2주간의 휴전을 수용한 전제 조건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과 이란이 과연 이 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란 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강경한 표현들도 많이 담겨 있던데 그 실질적 합의와는 별개로 이제 내부 단속용 그러니까 국내용 메시지를 조금 섞어서 발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차피 휴전 협상이란 것은 그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두 세력이 모여서 뭔가의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약간 어떤 그 기세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기준보다 더 많은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어떤 양보를 받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은 사실 지난 약 한 5주 동안의 전쟁에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보면. 그러면 전쟁이 휴전이 되건 또는 2주간의 그 휴전을 통해서 종전이 되건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으면 도대체 왜 전쟁을 했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그러면 미국에게 뭐 어떤 그 요구를 해서 그냥 전쟁 없는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이 이란에게 얼만큼 많은 당근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런 더 많은 당근책을 얻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휴전에 관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결정해서 휴전이 된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런 입장은 휴전 협상 과정에도 계속 어떤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것인데 결국은 미국이 얼마나 그 이란의 명분을 세워주느냐, 그러니까 이란 현재 지도부 측에다가 어느 정도 그 실리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대로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10일 이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10일이면 지금 오늘이 8일이니까 이틀 남았고 그 이슬람아바드 시간을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4시간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쪽이 지금 새벽 시간인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간으로 봐도 10일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이틀이 남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촉박한 시한을 잡은 것으로 보면 이미 그래도 양측이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게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심이 돼서 뭐 이집트나 튀르키예 같은 국가들도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중국이 여기에 휴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여기에 왜 등장을 했느냐를 보게 되면 하르그 섬에 대해서 어젯밤에도 미군이 군사적 목표물 50개를 타격을 했잖아요. 하르그 섬이 만약 뭐 무너지거나 또는 미국이 거기를 점령한다거나 또는 완전히 그냥 그 폭격을 통해서 없애버린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첫 번은 당연히 이란이고 두 번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란산 원유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하르그 섬이 만약 그 어떤 석유 공급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의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냥 이것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그냥 둘 수는 없고 아마 중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이란 쪽에다가 이런 휴전 협상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사실 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원유를 중국이 매우 싼 값에 들여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중국도 압박을 느꼈을 거다라는 분석이십니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에 열리는데 지금 그 연장선에서 중국도 개입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5월 15, 16일 이틀 동안 북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회담의 주 내용도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제를 더 살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미국이 여러 가지 관세나 이런 것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거기에 중국으로 가는 원유 공급이 끊기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중국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미국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좀 배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전쟁이 그냥 미국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도 제3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군사 전문가시니까 그 F-15K 말씀하셨는데 그 F-15 조종사 구출 작전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조종사 구출 작전이지만 사실상 핵물질 반출 작전도 좀 겸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짐작도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군사적으로는 더 얻을 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휴전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일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했냐면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폭격을 통해서 이미 그 시설을 파괴를 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몇 차례 더 추가적인 폭격을 가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저히 지금은 그걸 열 수도 없고 미군이 가더라도 그것을 가져올 수도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이번에 그 미군이 그 조종사들을 구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미군의 군사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 이란 산악 지역에 조종사 한 명이 있는 그 생명체를 발견하는 그 능력도 대단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만약 그런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핵 관련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양을 발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고 이미 지난번에 다 그런 그 시설이나 우라늄들은 무력화시켰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확인도 안 된 그런 우라늄 농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이 작전을 했을까? 그리고 그런 시설들을 만약에 뭐 미군의 특수부대들이 이란 내부로 진입했다고 했을 때 그 시설이나 우라늄들을 처리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운 작전이 될 텐데 그런 작전을 지금 시점에서 했을까? 만약 그 작전을 하다가 만약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위에도 굉장히 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종사 구출 작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적인 작전이었는데 그 내륙까지 가서 그 우라늄 농축 물질을 가져 나오거나 또는 거기서 해체하는 그것은 더 감수해야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실제 이번에 들어갔던 병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볼 때에도 그 정도 그 작전보다는 그러니까 조종사를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시키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란이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이란의 대표는 누구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 모즈타바는 의식이 없다. 뭐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계속 뭔가 그 새로운 지도층이 뭐 나타났고 예 그리고 그 새로운 정권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되는 인물은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안이죠. 네. 도대체 이란에서 지금 가장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이 3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던 모즈타파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제 육성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일단 외신 보도를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그 이런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까지 부상을 당해서 현재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휴전과 관련해서도 이란 측 발표에서는 모즈타파가 승인했다 휴전을 마치 모즈타파가 여전히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아니 정상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는 뭔가 모습을 드러내거나 육성을 드러내거나 어떤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결국 지금 이란은 지도부가 약간 붕괴되어 있는 상태. 최근에 그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보국장도 그 폭격으로 일종의 암살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부들이 붕괴되어 있다 보니까 마수드 대통령이나 뭐 의장 이런 정치인 그룹하고 그다음에 혁명수비대로도 대변되는 그런 강경 군부 쪽이 일단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또 혁명수비대도 그 내부에서 혁명수비대가 뭐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주요 지휘관들이 암살당하고 또 미국의 여러 공습으로 인해서 통신이나 지휘시설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좀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약간 그 각계 돌파하는 형식, 각계 약진하는 형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 이란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이란의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모든 혁명수비대나 뭐 정치권의 모든 그 존중을 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기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결국 이런 정치인 그룹과 혁명수비대 그룹이 이 휴전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서로 간의 내부적 의견을 통합하느냐 조율하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 휴전 협상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증시 보고 오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개장한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급등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800포인트까지 회복했고요. 5.64% 오른 5,804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5,81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4.61% 오른 1,084포인트로 개장해서 현재는 1,08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금융시장이 들썩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프리마켓부터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급등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지지부진했던 증시가 오늘은 급등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4.3원 내린 1,479.9원으로 개장했는데 전쟁 이후 원달러 환율은 유가에 비례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뚝 떨어졌습니다. 24.3원 내린 1,479.9원으로 개장하면서 이제는 1,480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평양 인근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상 발사체를 포착했고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동쪽으로 비행하다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했다는 담화를 낸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이를 두고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어젯밤 추가 담화를 내고 김여정 담화의 핵은 분명한 경고였다며 우호적 반응으로 해석하는 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이란의 그 대표부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그렇다면 그리고 혁명 수비대도 현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휴전, 앞으로의 어떤 종전 논의에서 현재 이란의 대표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성 논란이 계속 불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대표성 논란이 결국 이 휴전 협상의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를 대표하니까 지금 있는 페제스키안 대통령 쪽에서 이런 휴전 협상의 대표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란이란 국가는 특이해서 혁명 수비대가 모든 정권을 쥐고 뭐 정치, 사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대통령 쪽에서 나간 어떤 휴전 그 협상의 대표가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가장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란 혁명 수비대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고, 뭐 어떤 군사력 측면에서 전쟁 개전 초기보다는 굉장히 약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혁명 수비대가 이번 그 F-15 조종사 구출 작전에서 그 정도의 정말 전투 의지와 어떤 항쟁 의지가 높다라면 그 이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가서 미군 그 장교를 뭐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실제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혁명 수비대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완벽하게 자기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 관철시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은 강한 군사력 앞에서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혁명 수비대 입장에서도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혁명 수비대가 이란 내부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일종의 그 체제 안정, 체제 유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는 실리 차원에서 이란이 어떤 미국으로부터 그 당근책을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혁명 수비대 쪽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무제한적인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마 그 휴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가 될 것 같고, 그것이 아마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 쪽에도 전달이 될 것으로 봐서 현재 특별하게 다른 이변이 없다라면 미국이 요구하는 주장들을 수용하는 선에서 이 휴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협상 파트너로 이란 의회 갈리바프 의장을 지목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의 대표가 누구인가 이 부분도 계속 궁금증을 낳고 있고요. 앞서 혁명 수비대가 각계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여기서도 궁금증이 생기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상당히 끈질기게 버텼고, 그리고 그 에너지 시설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당히 곤궁한 위치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지휘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전투력을 보여주는 걸 보면 어떤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최근 보면 이제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약간 상반된 해석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미국이 일방적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서 이란 군과 이란 혁명 수비대를 압도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미사일과 드론을 최대한 소비시키도록,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가 다 소진되도록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이란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해서 현재 어떤 전투 상황을, 작전 상황을 이란 측에 유리하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란도 그럴 능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아껴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양을 쏟아가지고 그 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또는 걸프 연안국들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할 수가 없고, 이란의 어떤 대응 능력은 살아있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또 아주 제한적이지만
능력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변국에 대한 미사일이나 또 뭐 자폭 드론의 발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충분한 양이 아니고 그리고 최근 그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이란의 방위산업 역량을 85%를 파괴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드론을 소모하더라도 새롭게 그 방위산업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계속 저항이 되겠지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런 방위산업 시설들,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시설들도 거의 85%를 파괴했다고 하면 더 이상 군사적으로 지속성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뭐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사하고 하는 것은 전면적인 반격이라기보다는 이란이 어떤 이런 휴전 협상이나 또는 이란 입장에서 어떤 명분을 찾기 위한 측면에서 최소한의 제한적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예. 증시 관련된 속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코스피가 급등 출발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5분간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조치인데 올해 13번째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13번째 지금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수 일시 정지는 6번째로 나왔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상황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소식을 알리고 나서 몇 분 뒤에 동의한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 속내는 사실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제압하고 싶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동의 의견을 낸 것은 어떤 배경으로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휴전에 동의했던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휴전을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휴전을 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그런 입장을 외면하고 자기들만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휴전을 동의하는 그 전제 조건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이스라엘도 그것이 된다라면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작전적 방향, 전쟁의 방향에 대해서 현재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계속될 것이냐,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뭐 휴전 협상이 잘 진행이 돼서 종전이 됐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러면 전쟁을 완전히 공격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남죠. 이란에 대해서는 뭐 미국과 이란이 휴전 또는 종전을 합의하게 된다면 안 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에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미 투입돼서 지상전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존립의 가장 아주 위협적인 세력이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인데 이란은 이번 기회에 그 미국과 함께해서 거의 군사력을 괴멸시켰고 당분간은 재기하기가 불능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란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제 남아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만약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종전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도 아마 그 공격을 감행해서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번 기회에 아예 군사력을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군사작전은 계속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벌이고 있던 하마스라든지 헤즈볼라 이런 쪽은 그 지원의 뒷배가 이란이지 않았습니까? 이란과는 휴전을 하고 다른 세력들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엄밀히 좀 다른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뭐 국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뭐 물론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했지만 군사적으로 이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은 금방 말씀하신 레바논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뭐 이라크 쿠르드 시아파 일부 민병대 이 정도 세력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 지금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란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쪽은 레바논 헤즈볼라밖에 없거든요. 그 후티에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말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은 했었고 물론 이스라엘로 미사일도 몇 번 발사했지만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그냥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국가로서 이 정도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그냥
목소리로는 함께 하지만 행동은 별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지 상태에서는 이란과 함께 군사적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이미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휴전에 약간 동의하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쪽을 전부 다 일반 그 시민들이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협상도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다시 이 시점에서 무언가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또 이스라엘로부터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실제 그럴 만한 가용한 군사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란을 도와가지고 어쨌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세력은 레바논 헤즈볼라가 유력해 보이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말로는 참전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뭐 홍해를 그 후티 반군이 이렇게 봉쇄해주면 이란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보면 그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여러 나라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게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미국으로 다 향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곤란한 입장으로 몰아넣을 수는 있는데 근데 홍해를 봉쇄하게 되면 또 다른 국면의 전쟁이 시작되고 아마 만약 후티 반군이 홍해를 봉쇄하게 된다면 그 걸프 연안국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극단적으로는 군사적 행동까지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멘 후티 반군도 쉽사리 전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도에 이미 한번 그 홍해를 봉쇄하겠다고 했다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후티 반군의 군사력도 거의 많이 그 상실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쉽사리 그런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의 위협도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건 그동안 이스라엘과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저항의 축의 그 전쟁으로 봤을 때는 좀 대리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평화 무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중동 지역에서 약간 그 패권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던 것이 이란이었고 그 이란을 뺀 나머지 걸프 연안국들 뭐 사우디나 UAE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란과는 약간 그 상대편 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란이 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전쟁이나 또는 긴장을 조성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중동 정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중동 정세의 안정은 곧바로 뭐 유가의 안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47년 동안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희생당했던 수많은 미군들의 희생에 대해서 일종의 뭐 보복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미국은 이란과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그 테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종결시키겠다. 그러니까 테러가 종결된다라면 어쨌거나 군사적 긴장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일단 뭐 휴전 협상이나 종전 협상을 그대로 수용한다라면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도는 지금까지보다는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과거의 전쟁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휴전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정말 수없는 국지 도발 그리고 긴장 유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라도 어떤 휴전 무드나 이런 부분이 좀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죠. 그러니까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중 페르시아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화물선 유조선들이 바깥으로 이동을 시도했을 때 과연 그 선박들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느냐. 만약 기존처럼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뭐 미사일이나 또는 드론 공격을 하거나 또는 선박이 가지 못하도록 뭐 막는다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 휴전이 금방 의미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아라비아해로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특별히 이란이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고 또 기존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무슨 뭐 통행료를 거둔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정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다라면 이 휴전이 뭐 2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종전으로 가겠지만 만약 그 전이라도 또다시 이란이
해협을 봉쇄하거나 또는 선박에 대해서 뭐 선택적인 그 통행을 허용하는 사태가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휴전에 대해서 다른 전면적인 또 변화된 입장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 통행료에 대해서 이란은 배상금 성격으로 이걸 걷겠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전면적인 배상을 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돈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통행료를 걷어서 배상금으로 치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1%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죠.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이렇게 답변했죠. 보면 보통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가져가는 것이지 진 쪽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다. 예. 통행료를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지 그걸 왜 이란이 받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란이 그런 통행료를 걷는 이런 것들은 일고의 그 고려할 가치도 없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자기들이 힘으로 선을 거놓고 통행료를 받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법적으로나 또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뭐 통행료를 끝까지 받겠다는 것보다는 그거를 협상의 어떤 딜의 조건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지금 뭐 굉장히 해외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의 자산들에 대해서 뭐 이런 그 동결을 푼다거나 또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해지를 푼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레버리지로서의 그 조건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그렇다면 이 휴전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인데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란의 혁명 수비대도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딱히 문제를 삼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 예. 거리를 두고 있지만 얼굴은 웃는 표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가 이렇게 수출의 제재를 받았는데 미국이 한시적으로 그 제재를 풀었잖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히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있는 상황. 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란이 사실 지금 이런 미군이나 또는 걸프 연안국들에 대한 군사적인 감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유해에 있는 미군들이 어떤 병력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어떤 재미가 있는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미군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의 위성들이 그 파악을 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그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실리를 취하면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이란을 몰래 도와주고 있는. 예. 그러니까 중국만 같아도 하르그 섬의 석유들이 중국 경제에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근데 반면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우방이었던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주면서 앞으로도 이란이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산 석유를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굉장히 좋은 뭐 명분과 실리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부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도 저쪽 그 미국 대륙에서 태평양 대상을 건너오는 그 미군의 뭐 항공모함이나 또는 그 해병들의 이동 상황을 그 위성 사진을 찍어서 그런 것들을 이란 측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일부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공항에서 미군의 어떤 정찰기들이 파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의 사진을 찍어서 이란 측에 제공했다. 보통 이제 공격 작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한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뭐 위성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찰할 수 있는 공중 정찰 감지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했을지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상대국이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뭐 중국 군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뭐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란 측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뭐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입장에서도 전쟁이 더 심각한 상향으로 전개가 돼서 하르그 섬 같은 곳이 피해를 입게 되면 중국 경제에 매우 큰 뭐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또는 중국이 펼치고 있는 뭐 1대1로와 같은 이런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또 이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란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고 약간 그 이중적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국제 질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큰 판에서도 살펴보고 싶은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전쟁에서 우방국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가장 걱정이죠. 지금 당장 이제 휴전이 돼서 뭐 유가가 내려가고 주식이 오르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만약 정상적으로 휴전을 통해서 종전이 된다면 과연 종전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있던 이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나 우방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만을 표현했잖아요. 어제 기자회견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절대 잊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만큼 프랑스, 영국, 독일 정말 자기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동맹이라고 했었는데 그 동맹들이 그냥 미국이 함께 하자는 요청을 그냥 거부하고 숨는 모습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잊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극단적으로는 나토를 탈퇴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나토의 탈퇴라는 것은 그것은 나토 국가들,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또 미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이제 이런 건 고려할 수 있겠죠, 보면.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의 병력 수를 뭐 줄인다거나 또는 그 나토의 지휘 체계를 현재 나토 사령관을 미군 사성장군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유럽이 지켜라 해서 그 나토 쪽 사령관을 유럽의 장군들이 맡아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 된다. 이거 미군이 맡아야 된다라고 해서 미군 사성 장군이 맡았는데요. 그래서 지휘 구조를 그냥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의 장군들이 거기에 지휘관을 맡도록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휘 구조의 변화를 좀 추구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특히 이제 그 나토를 말고 언급한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뭐 호주 같은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하고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 똑같죠 보면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주한미군의 문제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이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우리 미군 4만 5천 명이 있다.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대한민국은 이번 이 상황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당장 우리가 급한 것은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부터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는 뭐 국방비 증액 또 그 주한미군 어떤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그 구조를 만들 것이냐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데 미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 많은 여러 그 협상의 그 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쪽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줘서 우리의 어떤 그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조금 더 약간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합참이 발표한 내용인데 어제 오전 평양 인근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발사체는 동쪽으로 비행하다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 수반이 솔직하고 대범한 자세를 보여줬다라고 평하면서 좀 긍정적 무드를 보여줬었잖아요. 무인기 관련된 그 유감 표명 이후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발사체를 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발사체의 종류가 아직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정해 보기에는 최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에 쏜 것은 가장 최근이 600mm 그 대구형 방사포였거든요. 600mm 대구형 방사포의 사거리가 보통 한 400km 됩니다. 그럼 평양에서 400km의 거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그냥 우리 부산 끝까지 오거든요. 그럼 북한이 저런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저것은 북한이 뭐 중국으로 쏠 리도 없고 러시아로 쏠 이유도 없고 결국 남쪽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여정의 최근 담화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건방진 평가를 했잖아요. 뭐 대담하다 어쩌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뭐 그 표현 자체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는 북한과 어떤 접촉도 시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북한의 그 관리가 발표한 것은 김여정 그 총무부장이죠. 총무부장의 발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야기를 수령해 가지고 향후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잘못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고, 이런 미사일 발사 이런 걸 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와는 정반대로 북한은 여전히 그들만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불변의 주적으로 상장하고 계속 군사적 적대 관계를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한의 그 한 발에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올해 9번째고 매수 일시정지는 6번째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휴전 소식에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우리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는 올해 9번째고요. 매수 일시정지는 6번째입니다. 자세한 증시 상황도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문명 파괴를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에 합의한 건데 양측은 10일부터 이슬람아바드에서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2주 동안의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 90분 전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후 6시 32분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조건부 2주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오늘 협상 시한 마감을 약 5시간 남겨놓고 미국은 2주 동안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총리와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이 이 무력 행사를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이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군사 목표는 초과 달성했고 이란과의 장기적 평화에 대한 최종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10개 항목의 제안을 전달받았는데 앞으로 2주 동안의 최종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백악관 관계자가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2주 휴전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공격을 중단할 것이며 이란군과 조율을 해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미국이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종전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이란이 통제하고 영내 모든 기지에서 미군 병력이 철수할 것, 또 대이란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종전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고 합의하에 이 협상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대면 협상 준비에 착수했고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또 제러드 쿠슈너를 비롯해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도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에 대한 폭격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이란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충돌은 일단 막게 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39일 만에 한숨을 돌리게 됐는데, 하지만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거나 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라는 이란의 요구안에 모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